오답은 내 수학 실력의 분명한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답을 관리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오답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서울의 강남구, 그 중에서도 대치동은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양질의 학원과 스타 강사, 수많은 학원 강사들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교육이 왕성한 만큼 학생과 부모님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학습 방향에 관여하는 부모님도 있고요. 공부시키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공부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실제로 학생의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학원을 바꾸거나 과외 선생을 교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이런 사교육의 성지에서 제가 인기 강사로 올라선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강남 어머님들에게 큰 믿음을 줬던 첫 번째 비법은 제가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고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른바 숙제 전용 연습장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학생은 제가 숙제로 내준 수학 문제를 이 연습장에 풉니다. 절대 문제집에는 풀지 않고 연습장에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직접 채점을 합니다. 틀린 문제는 연습장과 문제집에 표시하고 스스로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풀 수 없을 경우에는 해설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설지는 한 번에 쭉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윗줄부터 야금야금 봅니다. 그러다가 직접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설지 보는 일을 중단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러다 다시 막히면 해설지를 또 야금야금 봅니다. 이렇게 학생은 한 문제씩 혼자 숙제를 수행해요. 이렇게 연습장의 문제풀이를 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쓰면서 풀기 때문에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술형 문제풀이에도 강해지기 때문에 아는 문제에서 감점을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맞춰서 풀이 과정을 쓰기 때문에 잔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문제집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로 흘려 푸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쓴 계산 과정을 내가 잘못 알아봐서 틀리는 경우도 진짜 허다하거든요. 숫자 6과 0을 헷갈린다든지 3과 8을 착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을 활용하면 학생 스스로 약점을 분석하고 구멍난 개념을 스스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꼭 만들어야 할까요? 틀린 문제를 관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틀린 문제를 기록한 노트를 의미합니다. 이 노트의 취지는 틀린 문제를 해설지만 보고 넘기지 말고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등을 스스로 돌아보고 복습하는 데 있죠. 하지만 이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한 후 수능 때까지 지속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손에 꼽을 정도죠. 저도 고3 시절에 오답 노트를 만든 경험이 있어요. 주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오려서 별도의 노트에 붙였죠. 붙인 문제 아래에는 해설지의 내용을 최대한 예쁜 글씨로 베껴 썼어요. 덕분에 제작 시간은 더 많이 걸렸습니다. 제 오답 노트는 수능 일주일 전에 완성되었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로 완성된 오답 노트 문제를 끝내 다시 풀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틀린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가위로 오려 붙여야 하기 때문이죠. 가위로 오린 후에 별도로 노트에 붙이면 옮겨 적는 것보다는 시간 소모가 적어요. 하지만 오린 부분 뒷면에도 틀린 문제가 있다면 결국 뒷문제는 옮겨 적어야 되겠죠. 해설을 옮겨 적는 일도 역시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저처럼 예쁘게 만들고 싶은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항상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정도의 견고한 실력이라면 한 번 시험에 틀린 문제가 한두 개일 테니 이렇게 오려 붙이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1등급이 아닌 나머지 96%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시간 낭비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니 차라리 이 시간에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해서 오답 관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답은 내 수학 실력의 분명한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답을 관리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오답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오답 관리 방법은 제가 재수 생활을 할 때 시도해서 큰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이후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성적 향상을 이루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문제집에는 손을 대지 않고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에만 문제를 풉니다. 몰라서 틀린 문제는 별표 표시, 실수해서 틀렸으면 사선 표시, 맞히긴 했는데 찍은 느낌이 들면 골뱅이 표시를 합니다. 맞힌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좋고 굳이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맞힌 문제를 다시 풀지 않기 때문이죠. 틀린 문제의 우측 하단에 정답과 틀린 원인을 적어 놓습니다. 우측 하단에 표시하라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왼손이나 포스트잇으로 우측 하단을 가리고 문제를 보면 문제와 보기까지 깨끗한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집은 반드시 새 것과 같이 깨끗해야 합니다. 풀이 자국도 없어야 되고요. 문제집에는 틀린 문제 표시와 틀린 원인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권의 문제집 자체가 오답 노트가 됩니다. 문제집을 1회 풀고 난 후 정답을 제외한 별표, 사선, 골뱅이 표시 문제를 다시 풉니다. 두 번째 풀 때도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1회 풀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틀린 문제, 찍어서 맞힌 문제를 또다시 표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4번 정도 반복하면 하나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권의 문제집으로 4권 이상의 문제집을 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풀어야 하는 별표치 문제는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게 되죠. 게다가 쉬운 문제와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는 1회만 풀고 다시 풀지 않으므로 시간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오답은 자기 자신의 분명한 약점입니다. 틀린 문제는 또 틀리기 마련이고요. 틀린 문제는 해설지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틀린 이유를 고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틀린 원인을 반드시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약점을 모아서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오답은 여러분의 약점을 모아놓은 보물창고와 다름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오답 노트로 변신시켜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해보세요. 이 방법은 1등급으로 가는 꽃기림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